그러면 우리 정말 잘생긴 하정현 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정열입니다. 부담스럽네요. 왜 제 화면만 나오죠? 네. 제 화면만 나오게 해놨어요. 사람들 얼굴 보면서 하면 되는데, 네, 어쨌든 감사해요. 우리 김대원 사장님은 골프장에 가 계시네요. 야, 역시 좀 다르네요. 오늘 사장님들이 저를 초대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저는 그 스카이 사장님들을 생각하면은 어쨌든 저하고는 형제 라인이잖아요. 예, 형제 라인인데 왜 형제 라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예, 그냥 형제 라인도 아니고 제 파트너도 아니고 어쨌든 좀 묘한 것 같아요. 예, 느낌이.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사장님들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안 할 거예요. 제가 사장님들 그 시간을 많이 잡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것들을 일단 제가 화면 공유부터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화면 공유해서 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어떤 걸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김대호 사장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세미나를 한번 해달라고 예, 세미나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어떤 걸 할까 고민을 하다가 혹시 그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 계시죠, 사장님들? 직장 생활 할 때, 좀 이제 그 내부 교육용 그런 거 들어봤어요, 혹시? 내부 교육용. 예. 제가 이제 이 자료는 내부 교육용이에요, 내부 교육용. 그러니까 이제 다른 팀에서 하지 않는 그 세미나거든요. 그냥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사장님들이 그냥 제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장을 하는데 뭐가 필요한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저희 팀한테 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 하거든요. 그래도 괜찮겠죠? 김대호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안 된다면 제가 이제 다른 걸 준비를 하고 제가 몇 개 준비된 게 있어요, 사실. 예. 내부 교육용하고 외부 교육용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사장님들 진짜 제가 사장님들 정말 좋아하고 또 이제 우리 스카이 그룹이 진짜로 멋지게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냐면 제가 정말 좋아해요. 김대훈 사장님, 김지선 사장님을.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다 좋은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다 모르지만 저하고 이제 얼굴 아시는 분, 가끔 가다가 이제 얘기하시는 분, 지금 제가 이제 보이는 분이 이제 신유진 사장님도 보이고, 그다음에 박상규 사장님도 보이고, 유원식 사장님도 보이고, 당연히 뭐 정나재 사장님, 네, 감사부부도 보이네요. 신은영 사장님 맞죠? 그 어디 갔노? 문창선 사장 어디 갔어요? 왜 안 보여? 예. 예, 보이는구나. 네, 반가워요. 얼굴을 보여줘야지, 그래. 예. 그래서 저는 사실 다른 팀 사람들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이제 스카이 사람들은 좀 제가 좀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대구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예,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를 불러줘서. 네, 일단 화면 공유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제 요거를 공유를 할 거예요. 어, PPT가 참 예쁘지 않아요? 네.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와, 참 유아틱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제가 뉴스케이 사업을 좀 오랫동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하면은 오늘이 이제 10월 23일이니까 7일만 있으면은 딱 만 18년 해요. 예, 욕 같지만 네. 18년 딱 18년입니다. 있습니다. 2002년도 11월 1일 날 뉴스킨을 전업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뉴스킨 사업을 투잡으로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알아보는 시간은 가졌고요. 그때 이제 사업은 하지 않았었고, 한 6개월 정도
좀 심각하게 뉴스킨 사업을 알아봤던 것 같아요. 왜 이제 진중하게 알아봤냐면, 그때의 제 삶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원하는 삶이 살리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애를 놓고 아이한테 정말 멋진 아버지가 되고 싶은데, 그래서 정말 또 이제 열심히 일도 하고 했는데 항상 시간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뉴스킨을 알게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뉴스킨을 알았던 게 저희 아이 때문에 뉴스킨을 알게 됐거든요. 지금은 22살이 되었는데 걔가 4살 때 신증후군이라는 병에 걸려가지고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라는 그 진단을 받게 되고, 저희 친누님인 하영미 사장님이 이 식품을 전달해줬고 좀 거절을 하다가 평생 약을 먹이는 것보다는 일단은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 누나가 나한테 식품을 팔라고 나한테 전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들. 그것 때문에 저는 뉴스킨 사업을 알아보기 시작했었고 세미나를 듣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세미나를 듣다 보니까 더 혼란이 사실 생기더라고요. 여태까지 진짜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게 잘못된 삶인가라는 그 생각부터 해서 이렇게 살면은 진짜로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나한테는 자유가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를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 사업이, 뉴스킨 사업이 진짜로 좋기는 한데, 회사도 좋고, 제품도 좋고, 돈도 될 것 같은데, 진짜로 이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 가지고 엄청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때는 제가 임명희 사장한테 이야기도 하지 않고 뉴스킨 사업을 들어보고 알아보고 다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3개월, 4개월 정도 좀 진중하게 알아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뉴스킨 사업을 안 하면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로. 한 번밖에 없는 삶인데 진짜로 멋지게 살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그런 고민 때문에 사실 뭐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이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고민 끝에 결국에는 뉴스킨 사업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유명사한테 얘기를 하고 그냥 하루아침에 저는 그냥 회사를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었거든요. 왜 그만뒀냐면 진짜 제가 알아봤을 때 뉴스킨 일이라는 것은 진짜로 자기만 열심히 하면은 백만장자가 되는 사업인데 내가 투잡을 해가지고는 사실 뭐 직장을 하나 가지고 있어도 잘하니 못하니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나같이 평범하고 평범 이하인 사람이 두 가지 일을 잘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두렵기는 하고 약간 두려운 게 아니죠. 엄청 두려웠지만 저는 일단은 전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가졌던 생각은 뭐냐면 누군가 성공했다면은 나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누군가 만약에 10년 만에 성공했다면은 나는 그 사람보다 능력도 떨어지고 얘기도 잘 못하고 인맥도 없고 하다 보니까 20년이 걸려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분들이 했던 것보다 10배 더 노력하자. 10배 더 노력해서 내가 진짜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면은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난 어떤 아버지가 될까를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자란 환경이 저는 아버지가 엄청 빨리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11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할 때는 사실 잘은 몰랐습니다. 제가 우리 집이 얼마만큼 가난하고 얼마만큼 어렵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만큼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결혼을 해보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진짜로 많은 고생을 하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또 나도 진짜 훌륭한 부모가 돼야 되겠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한테 엄청 많은 것들을 주셨거든요. 뭘 주셨냐면 유산을 많이 물려준 게 아니라 정말로 바른 정신을 저희한테 물려주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칠남매를 키우시면서
저희들한테 정직함과 그다음에 성실함, 부지런함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물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때는 이게 얼마만큼 감사한 일인지 잘 몰랐거든요. 그냥 우리 집이 부자였으면 좋겠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제가 살아보니까 사실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른 마음가짐을 물려주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뉴스킨 사업을 하면 처음에는 저도 뉴스킨 사업을 할때 돈이 목표였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팀도 성장을 하고 경제적인 안정이 오고 시간적인 자유를 어느 정도 찾다 보니까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오는구나. 내가 의식이 성장을 하고 내 마음가짐을 바르게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돈은 따라오게끔 되어 있구나라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잡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기회는 언제 오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기회는요, 항상 어려움이라든지 위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동반했을 때 기회가 오더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뉴스키는 저한테 엄청난 기회였어요. 저한테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엄청 기회거든요. 만약에 제가 뉴스키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은 만약에 제가 뉴스키인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은 저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기회가 맞죠. 그럼 이 기회가 언제 왔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언제 왔냐면 저희가 아팠을 때, 저희 아이가 아팠을 때 기회가 온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위기가 오게 되면은 기회가 같이 온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너무 그 위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라는 상황이 왔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그냥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그러고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우리 같은 사람은 이게 이제 진짜로 기회가 왔으니까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저런 방식으로 해보자. 정말로 4차 산업혁명 이러한 것들 정말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명희 사장하고 저하고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진짜 우리가 어떻게 뉴스캔을 만나서 이렇게 살 수 있지? 라는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며칠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집사람하고 저하고 만약에 진짜 만약에 우리 현우가 막내예요. 아빠다 나이. 우리 현우가 아프지 않았으면 우리가 뉴스킨 사업을 할까? 안 할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그러면은 그 아팠던 게 좋았던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런 것들 그거는 누가 만드냐면 자기가 만드는 거거든요. 본인이 만들지 않으면은 그 어떠한 삶도 나한테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요즘에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이 그 내부용 자료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부용 자료. 사람들 정말 성장하고 싶잖아요. 성장하고 싶잖아요. 예. 성장을 해야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무엇이 성장하게 하는가? 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한 10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10가지 정도 말씀드릴 건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거 사장님, 스폰서 사장님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제 걸러들을 거는 걸러들으시기 바랍니다. 김대훈 사장님 나중에 이제 잘못된 게 있으면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팀에서. 네. 네, 그렇게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을 수 있는 목표예요. 믿을 수 있는 목표. 아마 제가 사람들한테 제 세미나를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얘기한 적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외부 세미나를 할 때. 항상 뭐 삶이라든지 뭐 어떤 사람이라든지 뭐 행복이라든지 그런 것들만 얘기했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한 번도 다른 팀에 가가지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사장님들이 성공을 하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하냐면 목표가 필요하거든요. 목표.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목표가 필요해요. 근데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를 나 스스로 믿지 못한다면은 사실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한 6개월 전에 어떤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엄청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뭐 1년 안에 EBA가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내가 한 1년 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1년 정도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좀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성과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1년 정도 사업을 하고 나서 6개월 후에 매달 3천만 원을 벌겠다. 아니면은 뭐, 내 이하의 대리점을 100명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세울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 하와이 트립이 끝났지 않습니까? 끝났는데 8월 달에, 한 1년 정도 하신 분이, 1년 정도 하신 분이 사업을 하신 분이 8월 달에 어 8월 달까지도 자기 파트너가 아무도 없어. 혼자 사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면 내가 이번에 하와이에 진짜 가겠다라는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그럼 한 달 만에 어떻게 됩니까? 한 달 만에 4개의 대리점을 독립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9월 21일까지.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외친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서는 자기 스스로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버킷리스트를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내가 뭐 진짜 이제 5년 후에 100평의 집에 살겠다. 그런 것도 이제 버킷리스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5년 후에 100개국 나라를 여행하겠다. 라는 것도 버킷리스트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목표를 세우실 때 어떻게 하냐면 약간 구체적으로 진짜로 자기가 이 정도는 가능하겠다라는 그 목표를 세워야만이 그것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지금 목표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장기 목표, 중기 목표, 단기 목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장기 목표는 약간 좀 머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단기 목표는 되도록이면은 진짜로 사장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했을 때 이루어낼 수 있는 것, 그렇게 해야만이 조금씩 이루어지면서 성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목표를 잡으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릇의 크기예요. 그릇의 크기. 이것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얼마만큼 많이 담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거든요. 사람들 정말로 성공하고 싶잖아요. 빨리 PA가 되고 싶잖아요. 백만장자가 되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내가 지금 이런 마음과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100명의 파트너가 있다면은 그 100명의 파트너를 담을 수가 있을까? 자기한테 먼저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폰서하고 파트너의 관계도 잘 못하면서 나한테 100명이 생기기를 바란다는 거지. 소비자하고 사이도 안 좋으면서 내가 100명의 파트너가 생기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결코 성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제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이 그릇의 크기는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그릇의 크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장님들. 나한테 어떤 사람들이 담겨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확실히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나의 그릇의 크기는 내 일대 사장님, 파트너 사장님들의 숫자다. 출근하는 일대 파트너 사장님이 몇 명 있는가가 내 그릇의 크기다. 라고 보시면 거의 정확할 거예요. 그게. 그랬을 때 사장님들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일대 파트너 사장님들을 많이 찾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장님들 보세요. 리더십 팀을 만들고 싶으시죠? 사장님 혹시 이 경우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김대훈 사장님? 처음 오신 분? 처음 오신 분 없습니다. 처음은 있다고요? 없습니다. 없다고요? 예, 다행입니다. 예, 진짜 다행입니다. 좀 이제 강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처음 오신 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 사업 안 할라 할 거예요, 아마. 예. 뭐냐면
사람들 리더십 팀을 만들고 싶잖아요. EVP는 내가 4개의 라인을 찾게 되면 EVP가 됩니다. 하지만 BA는요. BA는 리더십 팀이 있어야만 BA가 되거든요. 근데 솔직히 사장님들이 한번 자기 스스로한테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리더십 팀을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지금 이제 18년 동안 사업을 했지만 리더십 팀은요. 내 힘으로는 저도 아직까지 제 힘으로는 저는 리더십 팀을 못 만듭니다. 스스로 내 파트너가 하지 않는다면은 리더십 팀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지속적으로 일대 파트너 사장님을 찾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랬을 때 리더십 팀은 언제 나오냐면 리얼로 3개 또는 4개 라인이 출근을 했을 때 그 중에 1개가 리더십 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1명 정도 출근하면은 그 사람이 리더십 팀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스폰서 사장님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형제, 내 파트너 사장님들이 잘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1대 라인을 리크루팅해서 같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파트너 사장님, 저희 팀 사장님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자극을 주는 것. 자극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지금도 제가 제 1대 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되어야 팀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사업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지만 지금도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 1대 라인을 1개 더 만들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근데 사실 지금 행동은 잘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나의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장님들이 그릇의 크기를 키우는 방법. 그럼 그릇의 크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릇의 크기는 내 1대 파트너 사장님들의 숫자다. 내 그릇의 크기는. 예. 그러면은 내 그릇을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 그릇을 키울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냐면 아주 간단해요. 그릇을 키우는 방법은요. 행동밖에 없어요. 행동밖에.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릇이 키워지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예. 행동하고 행동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패를 해야만이 그릇을 키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시련을 받아야, 상처를 받아야만이 그릇이 키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릇이 키워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릇이 키워지지 않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상처받지 않고 일을 할까? 라는 것 때문에 행동도 잘 나오지 않고 사람도 잘 만나지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그릇의 크기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릇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지속적인 행동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 행동은 그럼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냐?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제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요건 또 다음 시간에 제가 만약에 불러주면 얘기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약간 또 여지를 남겨놔야 제가 재구매가 될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그래서 크기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장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자각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각. 성공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진짜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자각이에요.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아마 자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어릴 때 학창 시절을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라 한다고 공부가 열심히 되던가요? 안 됩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목표가 생기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는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해도 하거든요. 이게 자각이라는 거죠. 처음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럴 거예요. 처음에는 자각을 해서
뉴스킨 사업을 하겠다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뭐가 안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는 왜 내가 뉴스킨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 하는 거예요. 남들이 출근하니까 하고, 뭐 남들 세미나 들으니까 듣고, 의무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의무로 해가지고는 내 삶을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정말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계속 자각을 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계속. 예. 자각하지 않으면은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자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내면의 성장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판단을 할 때 외적인 것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외적인 성장은요, 내적인 성장이 없으면은 결코 성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밖에 드러난 현상은요, 내 내면을 넣어 보여주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가가 세상에서 나한테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거절을 받았습니다. 근데 내면이 엄청 큰 사람은 그 거절이 별로 두렵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내 의식이 성장하지 않고 내 내면의 크기가 작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 들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내면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한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내면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내면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많은 경험이 필요한 거거든요. 내가 경험해보지 사장님들 보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어떤 판단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여러분들의 경험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경험치.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가 내 삶의 방향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많은 경험을 하면 할수록 내 삶은 더 풍요로워진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고민들이 엄청 될 거예요. 근데 예전에 내가 그런 경험들을 해봤더라면은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아 이렇게 하면 되더라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내면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경험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은요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면 그냥 상황일 뿐이에요. 상황일 뿐이라는 거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가 절대로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진짜로 많은 경험이 있으면은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넘어간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내면의 성장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 내 파트너가 잘 안 생기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아직까지 의식 수준이라든지 내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만큼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언제까지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부분들. 그러면은 빨리 성장하고 싶다면은 많은 경험을 빨리 하면 좋다는 거죠. 그럼 경험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행동이라는 게 또 필요하다는 거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속적으로 반복하지 않으면은 난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인정은 뭐냐면 지금 현재의 여러분들의 상황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몇 년 했는데, 아니면 몇 개월 했는데, 근데 내 파트너가 몇 명밖에 안 되는데, 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나의 상태는 이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해 나가면 될 건가라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달리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높이 솟아오른다거나 높이 뛰기를 한다거나 했을 때 땅을 박차지 않으면은 높이 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계속 힘드냐면 지금 현재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허공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거거든요. 허공에서. 그러다 보니까 박차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또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러한 상태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힘들면 힘들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이 어려우면 어렵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다른 방법이 찾아진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항상 그 자리에서 몇몇 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 지금 성격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내가 얼마만큼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성장의 첫걸음은 진짜로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거. 네, 인정하는 거. 그게 된다면은 조금씩 조금씩 성장이 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것은요, 만족은 뭐냐면, 지금 내가 뭐 가난함에도 만족해라.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진 것에 감사라는 거거든요. 감사. 예. 감사하지 않으면은 계속 더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내가 부족한 게 있어. 부족한 게 뭐냐면, 부족한 게 만약에 내가 한 20평짜리 집에 산다고 칩시다. 20평짜리 집에 산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에서 내가 만족하고 감사를 하지 못한다면은 더 큰 불행이 닥쳐야만이 그때가 좋았구나라고 느끼는 거거든. 그때가 좋았구나라고. 예를 들어서 내 지금 파트너가 한 사람밖에 없어. 엄청 불만스러워. 그리고 또 그 파트너가 잘 나오지도 않아. 내 말도 잘 안 듣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트너가 사업을 안 하겠다고 집에 가쁜 거야. 집에 가쁘고 나면은, 아, 그래도 그때 그 파트너가 있을 때가 좋았지.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평불만을 계속 하다 보면은 계속 불평불만이 더 나와요. 근데 이제 감사하고 감사를 하다 보면은 감사할 거리들이 계속 더 많아지거든요.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음. 뭐 남편이 돈도 잘 못 벌고 나 사업도 잘 안 되고 근데 만약에 사장님 보세요. 사장님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프다면은 그리고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에 만약에 걸렸다면 어떨까요? 안 걸린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한 마음들. 예, 그러한 마음들. 계속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할수록 더 많은 감사가 생길 거거든요. 일단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얼마나 가진 것이 많은가를 한번 적어보는 것도 좋아요. 한번 적어보는 거.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도 있죠. 아이도 있죠. 어떤 분들은 뭐 남편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진짜로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불행한 일인지. 집도 있죠. 차도 있죠. 아침에 밥도 먹었죠. 옷도 있죠. 의자도 있죠. 이렇게 이제 컴퓨터도 있죠. 이런 팀도 있죠. 예. 많은 것들을 가지지 않았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뉴스킨 사업을 알고 있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주위 한번 보세요. 뉴스킨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신 분 많잖아요. 그만두신 분들. 예. 얼마나 안 됐어요, 사장님들? 힘들어도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하고 있잖아요. 백만장자가 될 거잖아요. 이런 희망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만족해야 된다. 지금 내가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만족된 삶을 살아야 되고요. 이 부분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흔들리고 있는가? 뭐가? 뭐가? 사람들 사업을 정말 잘하고 싶잖아요. 잘하고 싶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있다면은 내 파트너는 오지 않아요. 흔들리는 나무에는 새가 앉지를 못하거든요.
흔들리는 나무는요, 뿌리도 내리지 못해요. 근데 이게 겉모습이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엄청 불안하게도 하고 그리고 행복감을 느끼게도 하거든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사람은요, 눈보다 더 정확한 게 뭐냐면 감각이에요. 감정이에요. 느낌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어릴 때 하교하고 집에 가면은 어떤 날은 집의 분위기가 냉랭할 때가 있죠. 엄마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날은 뭡니까? 엄마 아빠 싸운 날이에요.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근데 어떤 날은 온화해요. 그냥 그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은 날이에요. 그날은. 그게 뭐냐면 느낌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 사업에 대해서, 뉴스킨 사업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다면은 나의 파트너는 절대로 정착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다. 그런 것들은요,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로. 진짜로 내가 여기에서 성공할 것인가? 나는 여기에서 진짜 끝까지 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 안정적인 마음.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요, 크게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어떻는가라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가장 잘했던 부분이 뭐냐면 사업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항상 저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진짜로 흔들리지 않고. 예. 단 한 번도 저는 뉴스킨 사업을 그만둬야 되겠다거나 그런 생각을 진짜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단 한 번도. 심지어 한 1년, 2년 동안 내 파트너가 아무도 없었을 때도, 예, 그때도 저는 이 사업을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사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네트워크를 할 수도 있고, 파트너들이. 그때도 저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다 떠나가도 난 할 거다. 라는 거. 예. 왜냐하면 내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또 조금 있으니까 진짜 나뭇가지에 새들이 와서 앉더라고요. 또 내 나무 뿌리가 더 깊이 박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흔들리고 있는가를 자꾸 점검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제가 하나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누구한테 질문하냐면 우리 신정현 사장님께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사람은 누구를 좋아할까요? 사람은? 사람은 본인을 좋아하는 사람. 네, 맞아요, 사장님. 역시 리더시네요. 사람은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내 주위에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많이 좋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 자신도 좋아하지 않고 있다라고 느끼시면 돼요.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해야 될, 좋아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예요, 자기. 그 다음에 진짜로 그 사람이 좋다면은 그 표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사람은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해요. 내가 미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죠.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지. 반대예요. 내가 먼저 밀쳐내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먼저. 그래서 이 부분 사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업하는 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진짜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장님들이 중심에 잡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장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자랑스러움이에요. 자랑스러움. 성장하기 위해서 뭘 자랑스러워해야 되냐면 스폰서를 자랑스러워하고요. 팀을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얘기를 합니까? 뉴스킨 사업 정말 잘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 팀 사장님들 정말 좋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리크루팅 되어서 오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로 우리 팀이 좋고 내 스폰서가 자랑스럽다면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자랑스러움이 묻어나거든요. 묻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진짜로 내가 자랑스러운가, 내 팀이 자랑스러운가, 그리고 또 리드에 뭐 다들 이제 리더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자랑스러운 스폰서인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리더가 되고 싶은가? 어떤 팀을 만들고 싶은가? 라는 거.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나는 정말로 멋진 팀의 리더가 될 것인가? 예. 지금부터 저는 그런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정말 내가 내 팀을 자랑스러워하는가? 라는 그 생각들을 하시면서 사업을 해 나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 장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준비한 마지막 장인데, 시간 금방 갔죠. 듣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뭐냐면, 진정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리크루팅 하고 싶잖아요. 그랬을 때, 이 질문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좋아하는가? 그러면은 바램이 없어지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뉴스킨 사업을 제가 임의사무소 하고 우리 아이들이 뉴스킨 사업을 잘하면 좋아하고 잘 못하면 안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진짜로 부모의 마음으로 내 파트너를 바라볼 수 있는가? 라는 거죠. 그리고 또 믿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고생은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100% 믿어요. 우리 아이들이 사업을 못한다고 해서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요. 잘하면 좋겠죠. 하지만 진짜로 좋아하기 때문에 누수킨 사업하고 있는 지금 너무 행복하게 우리는 아이들을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 내 파트너를 진정으로 좋아하는가. 그리고 또 내가 같이 사업하고 싶은 사람이 진정으로 좋은가 내가. 그래 된다면은 사실 뉴스킨 사업하는데 저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계속 갈등이 생기고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부분들 때문이거든요. 내가 크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계속 비교도 하고 또 바라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갈등도 생기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진짜로 좋아하면요 갈등 안 생겨요. 진짜 좋아하면 믿고 기다릴 수 있으니까 정말로. 예. 이게 뉴스킨 사업하는데 가장 중요한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김대훈 사장님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이제 보면 좋고, 뭐 안 봐도 좋고, 예. 그냥 생각하면 좋고. 근데 만약에 내가 김대훈 사장님한테 뭔가를 바라고 있다면은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되질 않겠죠. 잘 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예. 뭐 주고받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좋은 거죠. 진짜로 내가 그 사람을 그냥 좋아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부분들. 그게 저는 사업의 또 삶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저를 불러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장님들. 감사하고, 예,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뭐 마무리는 이미 하긴 했는데, 코로나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코로나가 좀 오래 갈 거예요. 예전부터 이제, 뭐, 예전에 이제 조선시대에 돌림병이라든지, 아니면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전염병이 돌았을 때 몇 년 정도 간지 아십니까, 혹시? 예전에?
예전에 몇 년 정도 갔냐면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동 수단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한 지역 내, 뭐 유럽이면 유럽, 아니면 어떤 지역이면 지역, 그쪽에서 이제 했는데 지금은 사실 전 세계가 하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확산 속도도 빨라졌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코로나가 잡힐 거예요. 잡힐 건데 앞으로 이제 시간은 조금 더 지나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예전의 시대로 돌아갈까? 대부분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돌아가진 않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예전의 습관은 버리지 못해요. 그리움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줌으로 이런 세미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예전에 했던 그 오프라인들이 저는 더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의 것을 뭐 버리거나 뭐 그러지 마시고요.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그러한 것들을 찾기를 바라거든요. 사람들 정말로 생각만 해보세요. 줌으로 하면은 성장해요. 줌으로 해도. 근데 예전에 모여가지고 세미나 듣고 미팅하고 그 시절 정말 그립지 않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는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쪽으로. 예전에는 아니고 좀 오래전에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대요. 갓 태어난 아이들을 가지고 뭐 독일 나치 시대 때 했던 실험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좀 잔혹한 실험인데 뭐냐면, 갓 태어난 아이들을 데리고 한 10명, 20명 정도 부모가 진짜로 잘 보살펴요. 진짜로. 어떻게 보살피냐면 우유도 주고. 예. 근데 단 한 가지 뭘 안 했냐면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말을 한마디도. 예. 그냥 울면은 젖만 주고, 예. 우유병에 부어주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8개월, 10개월 만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소통이 중요한 거거든요. 소통이. 예. 참 정말 그립지 않아요? 그러한 것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진짜로 우리 사람들이 중요한 게 뭔가를 생각을 하시면서 사업을 해 나가시다 보면은 정말 저는 바르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를 불러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